자, 이제 연말 정산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유일하게 기다릴 수 있는 어떤 포켓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1년의 가장 행복한 그런 기간이 될 텐데,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연말 뭐 어떤 선물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기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 오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매년 하면서도 사실 매년 어려워요. 매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법안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도 내가 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자, 우선 이번에 좀 변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네. 일단 자녀가 있을 때 받는 자녀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요.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달라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 방식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이제 해당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전체 소득에다가 일단 세금을 부과한 뒤에 이제 그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뭐 8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 네. 소득공제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만약에 2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6천만 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액 공제는 8천만 원에 대한 누진세, 조금 더 많은 세금을 적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제를 해주겠다. 네,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그렇게 됐는데요. 되는 거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제 세금도 많이 그럼요. 내야 하니까 당연하죠. 이제 다른 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공제 방식은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보자면 100만 네. 원을 소득 공제를 받으면 이제 소득세 최저 세율이 6%를 적용받는 이제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세금이 6만 원만 줄어드는데요. 최고 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가 38%를 적용받으려면 1억 5천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그렇구나. 되는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세액공제를 하면은 소득 세율과는 관계없이 어떤 항목이냐에만 따라서 같은 공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같은 금액을 썼다면 돌려받는 금액도 같고, 그래서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했던 이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어떤 분배의 복지 혜택을 좀 나누고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를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월세를 살았는데, 월세로 냈던 자금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는 그게 소득공제였는데 이번에는 세액공제로 이제 전환이 된 부분인데요. 네. 특히 연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월세 50만 원을 내는 분을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봤을 네. 때는 전보다 3배에 가까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50만 원씩 내는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600만 원에다가 네. 월세 소득공제율인 6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인 6%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데, 이렇게 공제받는 금액은 21만 6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600만 원에 월세 공제율인 10%를 곱해서 6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올해는 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그 적용 대상과 한도도 늘어났는데요. 국세청 브리핑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공제 대상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으며, 월세액 지급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제 경우에는 월세에 살지는 않지만 신용카드를 네.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거는 공제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현금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쓴 비용이 그 전면보다 늘었을 경우에는 10%로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신용카드를 많이 쓰셨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체크카드와 현금에 좀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늘어난 점도 눈에 띄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대중교통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연말 정산을 해본 결과로는 가장 좋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공제 범위를 넘어가게 되니까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 줄어들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현금,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절세 금융상품들을 네.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도입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에는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에 대해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를 12%에서 15%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런 상품들에 지금 가입하면 그 아주 소액이나마 올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거니까 네. 내년을 위해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 한쪽에 어떤 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연도에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일까요? 네, 뭐 알려져 있다시피 네. 이제 소득이 좀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득자일 경우 그 공제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몰아주는 게 있고요. 또 세액공제로 적용되는 자녀 인적공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명째부터는 더 많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네. 2명일 때는 인당 15만 원, 그래서 30만 원. 근데 3명이면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한 명한테 몰아줘야지 이걸 골고루 분배를 하면 좀 절세 효과가 그렇게 줄어들게 되겠네요. 되겠죠. 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장인과 장모, 시부모 그렇게 배우자의 직계 직속과 네. 처남, 시누이 등의 형제 자매도 포함되는데 부양 가족의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올해 처분한 부동산이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 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알려진 거고 또 모조리 그렇게 네. 높은 연봉의 배우자에게 다 몰아주는 게 능사는 아닌데요. 네. 최저 사용 금액이 있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총 급여의 3%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낮은 그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부부가 가족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어도 이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카드의 명의자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의 명의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게 될 때 가장 그 난감한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누나가 한 분이 계시는데 누나 쪽에서 저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놓고 저도 그 사실을 모른 채로 부양가족을 등록을 해놓고 이게 만약에 좀 상습적으로 되다 보면 가산세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좀 주의할 점 몇 가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말정산을 실제와 다르게 신청을 하면 신고 네.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네. 이걸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실 때 좀 꼼꼼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 돼 있는지 이걸 가족끼리 다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네. 이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종 공제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또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면 대화형 소득 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묻는 그런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뭐 질문과 답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마도 거기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볼 수 없는 항목 중에 의료비가 있거든요. 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제출을 해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출이 안 된 경우에는 따로 그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돼 있지 않다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신고를 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을 한 다음에 그 서류를 찾아서 다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예상세율을 다 볼 수 있고 작년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에서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까지 연말정산하면서 가장 공제율이 높았던 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매달 기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부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세상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수영 기자도 나중에 뭐 연말정산할 때 기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부하시면서 공제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이수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3월에 용돈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르겠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셔서 미리미리 국세청에 전화해서 다 알아보신 다음에 올해에도 좀 연말 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플러스 마칩니다.